예, 중심을 잡고 투자하는 방법을 시장 분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죠.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강하고요. 네. 이제 코스피가 좀 갔으니까 코스닥 쪽이 이제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분위기를 생각했는데 또 코스피가 치고 나가는 네네. 강한 흐름들이 있는데 시장 분석 좀 해주시고 이번 주 시장 흐름들은 두 가지 핵심 변수가 좌우할 것이다. 두 가지는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코스피를 중심으로 1% 정도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제 감소하다 보니까 상승폭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통해서 이벤트를 통해서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2일 날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가장 큰 이벤트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간으로 20일, 현지 그렇죠. 시간으로 21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뭐 연초 이후에 엔비디아가 50% 정도 가깝게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뭐 기대 이상의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면 단기적으로 세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마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번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부분들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네. 국내적으로는 26일 정도에 정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다. 기업 밸류업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월 19일 정도 무렵부터 관련된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가 지속이 되고 있고, 오늘도 코스피에서는 3천억 정도의 순매수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의 강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종목들도 계속 확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 날 지금 뭐 이 부분을 좀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선거 있는 한 3월 정도까지 반짝 움직이다가, 그죠? 네. 선거 이후로는 힘을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그렇죠.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월 26일 날 발표되는 내용들의 좀 강도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이벤트와 관련된 부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 AI GPU 관련해서 지난주 나왔던 UBS에서 외사에서 나온 이 보고서가 좀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H100이라는 이 반도체 칩을 좀 받으려면 한 11개월 정도를 이제 대기를 했다, 리드 타임이 걸렸다라는 건데, 최근에는 이 H100이라는 것을 주문을 해서 받으려면 한 3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면 이제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는 이제 좀 한풀 꺾였나? 수요가 이제 줄어들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 HBM과 관련해서 TSMC가 코어스라는 이 기판에 캐파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공급이 이제 원활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리드 타임이 좀 줄어든 부분으로 시장은 좀 해석을 하고 있고, 오늘도 하이닉스는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부분과 함께 엔비디아가 어떤 코멘트를 내놓는지,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 다만 원활하게 공급을 좀 할 수 있다 보니까 리드 타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아주 강하게 좀 해주면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갈 것 같고,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은 고점에서 너무 변동성 클 때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이 일본처럼 상장 폐지까지 뭐 거론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 그죠? 지금 나오는 뉘앙스로는 뭐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세제 혜택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상법 개정이 결국에는 같이 좀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부총리께서도 상법 개정과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씩 좀 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방향성을 좀 바람의 방향성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좀 더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적극적인 내용들이 나오면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도도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 나스닥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뭐 상장 기업 수, 그다음에 유통 주식 수 이렇게 쭉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발행 주식 수 대비해서 유통 주식 수가 훨씬 더 좀 현저히 나스닥이 좀 작다라는 겁니다. 발행 주식 수 대비. 그 이유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래쪽에 보시면 자사주 매입 규모라는 부분이 있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 비율이 이렇게 있는데요.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나스닥에 있는 상장된 기업들, 회사들이 자사주 매입 규모도 훨씬 더 크고, 뭐
시장 자체가 우리보다 크니까요. 그런 네. 부분도 있을 텐데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소각하는 비율을 보시면 2.5배나 나스닥 시장이 훨씬 더 높다라는 부분이 이 유통 주식 수를 어느 정도 좀 컨트롤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평균 상승률도 최근 10년 동안의 연평균 상승률을 보면 우리 코스피는 약 8% 정도로 연평균 꾸준하게 상승을 한다라면 나스닥은 그것보다 2배 이상 많게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이 작동을 하고 있으니 이번 2월 26일에 나오는 정책이라든지 뒤이어서 나오는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훨씬 더 좀 힘있게 정책을 좀 지원을 해주고 이행을 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욱더 해소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일단 기대감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뭐 수급으로 외국인 수급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3주 동안 외국인들의 수급은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특히나 지난주는 다른 아시아 주요국 대비해서 훨씬 더 괜찮은 많은 금액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 국내 증시 외국인 수급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로 그들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이것을 누적적으로 표시해 보면 이러한 그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약 10조 원 가까운 그러한 그림이 이렇게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의 원동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이 흐름이 좀 국내에서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대형주 중심으로 그래도 좀 시장을 좀 일부는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 우리가 이제 분석들을 하지만 뭐 하락 종목 수가 많고 거래량 줄고 신용 늘고 막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그때 비하면 지금 환경은 확연히 좀 좋아진 게 보입니다. 셀온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게 이제 셀온 뉴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셀온 하는 거고요. 그 두 가지입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AI 반도체의 그 영향, 그 다음에 기업 밸류업 정책, 이게 두 가지가 이제 뉴스가 발표된 시점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럼 말씀하신 두 가지 포인트와 관련해서 체크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요? 네, 일단 기업 밸류업 관련해서 핵심 주식으로는 어쨌든 주도주의 흐름을 보면서 이 테마가 살아있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한데요. 미국에서는 우리가 보는 게 엔비디아죠. 지금 시장의 흐름은. 그래서 미국은 엔비디아를 보면서 대응을 하던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우리 현대차인가요? 네, 현대차와 삼성물산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월 19일 이후로 본격적으로 정책 관련된 이야기들이 정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삼성물산과 현대차는 그때부터 이렇게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두 종목이 연초 이후에 비슷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의 기관 수급이 아니라 외국인 수급을 가운데 하단부를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입니다. 지금 1월 중순 이후에 아주 강력하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오늘도 아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의 추이가 꺾이지 않는다면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 테마는 좀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의 한 축은 오늘은 오전에는 좀 강했다가 좀 주춤하는 현대 기아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말과 3월 중하순까지 해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과 관련된 이러한 이벤트들 주주환원 정책 스케줄이 기대를 하고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또 우리 대기업 중에서는 이 지배구조 관련해서 순환 출자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이벤트를 통해서 상속세 관련된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해주면서 좀 그 긍정적인 흐름을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대차가 움직이는 또 하나의 모멘텀 중에 하나는 토요타가 지금 신고가를 움직이면서 가고 있는데 하이브리드가 요즘 뭐 가장 잘 팔리는 차종 중에 또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타가 현대차와 함께 하이브리드를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주말에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전환을 또 늦춘다라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 뭐 내연기관 아니면 하이브리드 쪽에 훨씬 더 드라이브가 걸린다면 토요타와 현대차의 이 모멘텀은 이 기업 밸류 말고도 괜찮은 그러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엔비디아를 봤지만 하이닉스를 오늘 3%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반도체 3사에서는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수율 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캐파도 이제 늘어났는데 얼마나
양질의 제품을 10개를 생산했는데 뭐 50개도 양질의 제품이 안 나오면 이거는 뭐 잘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HBM3E 같은 경우가 하이닉스가 60%에서 65% 정도 나오는데 삼성전자, 마이크론은 업계 추정이긴 한데 50%보다 훨씬 좀 낮은 수준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빨리 끌어오는지가 후발주자들한테는 중요하게 될 것 같고요. 이 TSV를 통해서 HBM을 적층을 해놓은 상태에서 테스트를 하고 검사하는 이 부분들이 수율 관리의 핵심 이슈가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HBM 내에서도. 그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테크윙,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QRT 이 세 종목들이 앞으로 HBM과 관련돼서 수율 관리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좀 중소형주 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위주로 HBM에서는 좀 시가총액 아직까지 좀 싼 것들 위주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쪽에 말씀드리고 소부장 대장주는 한미반도체나 HPSP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조금 이제 또 눈여겨볼 만한 기업으로 오늘 골라오신 건가요? 네, 네네. 뭐 한미반도체와 HPSP는 이미 시가총액이 코스닥에서 뭐 10위 안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좀 도르는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HBM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내려면 이러한 이제 수율 관리가 중요한데 수율 관리에서 핵심적인 역할은 테스트입니다. 지금은 샘플 테스트만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전수 테스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수율 관리가 가능하겠죠. 그때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요 세 가지 정도가 되니 이 세 개의 기업들을 앞으로 HBM 쪽에서는 계속 좀 스터디를 하시는 게 좀 바람의 방향성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 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